자, 부진정 신분범, 이중적 신분범과 공범입니다. 상호 신용금고 사건. 자, 이 부분인 거죠. 이중적 신분.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가 있어요. 이거는 상호신용금고에 발기인, 임원 등 상호신용금고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업무에 위배해서 배임행위를 한 때 성립한다는 업무상 배임죄의 일종인 거예요. 다만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 특별법 위반죄라는 거죠. 형법상 배임죄의 가중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호신용금고법은 역시 이 위반죄는 이중적 신분범이 되는 거죠. 일단 신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진정신분범 플러스 이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가 되면 형법상 배임죄보다 가중규정이니까 즉 요런 신분이 있으면 더 가중되는 거니까 부진정 신분범까지 성격도 같이 있는 거죠. 즉 이중적 신분범이 되는 거예요. 뭐 부진정 신분범이든 이중적 신분범이든 처리하는 부분은 똑같으니까 자, 이 부분이죠. 가감적 신분, 부진정 신분범이든 이중적 신분범이든 처리는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따라서 처리 방법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는 형법 배임죄와의 관계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다 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요런 신분관계 요 상호신용금고법에서 정해놓는 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즉 비신분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신분자와 공모했다. 즉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죠. 요거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공모. 이때 판례와 통설은 견해가 다르죠. 통설은 범죄의 성립과 가형 모두 33조 단서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지만 통설은 범죄의 성립은 33조 본문에 따라서 연대적으로 처리하지만 처벌은 33조 단서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견해인 거죠. 판례는 지금 판례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겠죠. 즉 신분관계가 없는 자는 일단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신분자와 범죄 성립은 연대하니까 비신분자에게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33조 단서에 의해서 중한형이 아닌 경한 형법 업무상 배임죄가 배임죄로 처벌된다라는 거죠. 성립과 처벌이 다르죠. 요 얘기죠. 처벌은 33조 단서에 따라서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가 아니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라는 거예요. 그 판례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부진정 신분범, 이중적 신분범과 공범과 관련해서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가 문제가 되었는데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는 일단 이런 사용인이라는 진정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고 플러스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는 신분이 있을 때 업무상 배임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거죠. 그럼 이 신분은 부진정 신분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이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는 이중적 신분범이고 이 처리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통설과 판례가 다른데 지금 판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범죄의 성립은 신분자와 연대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분자와 연대하니까 비신분자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가 성립은 하지만 과형은 33조 단서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따라서 과형은 신분이 없으니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한다라는 겁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나누어서 보고 있는 태도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신분자는 범죄 성립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 33조 본문에 따라서 연대해서 처리하지만 처벌은 과형은 33조 단서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즉 독립적으로 처벌한다라는 건 상호신용공고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